네, 안녕하세요. 고수에게 길을 묻다 유통 분야의 최고수 중의 고수 창업통 김상훈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잠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창업통 TV 운영하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유통구당 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김용호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야말로 더 진짜 반갑고 예, 예. 너무 기쁘고 사실 예.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고, 왜냐하면 아이고. 김상훈 소장님 안 지가 한 20여 년 예, 꽤 예, 됐고요. 예, 그 창업 관련해서는 진짜 거의 30여 년 예, 외길로 이 컨설팅 대한민국 창업 시장의 그 컨설팅의 그냥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그 컨설팅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좀 존경스러워서, 어, 지금 혼탁한 대한민국 지금 창업 시장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은 2024년 대한민국 창업 지금 어떤 시장이 흐르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요즘 뭐 대한민국 창업 시장 뭐 이미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2024년에 대한민국 창업 시장은 잔뜩 흐림이죠. 흐림, 잔뜩 흐림. 예, 예. 잔뜩 흐림, 심지어는 때에 따라 어마어마한 소나기도 내리고 있는. 소나기까지. 그래서, 네. 창업 시장이 결국은 우리나라 550만 이런 자영업 현재 사업자를 내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네. 열심히 성실히 이 사업체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네. 기대했던 만큼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창업자가 훨씬 많다. 아, 그래서 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벌이가 작아지면서 야, 요즘 뭐 심지어는 IMF 때보다 코로나 3년보다 더 어렵다. 이런 아,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어려운 그 난국의 2024년에 그 550만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분도 상당히 고심이 많으실 텐데 이 창업 시장을 또 신불황 시대라고도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 신불황의 그 원인과 그 대처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불황 시대다. 제가 이렇게 명명했던 이유는 네네. 제가 어떤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90년대 터널,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도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황은 1997년 말, 그 당시에 IMF로부터 그 당시 돈 550억 불, 그 네. 당시 돈으로 한 60조 정도를 지원받았던 게 IMF 시기인데, 네네. 97년 말, 98, 99년, 그리고 2000년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그 IMF 시대의 불황기는 아마 다 아실 테고,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IMF의 반등세가 있었고,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런 것 때문에 경기는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듯 했죠. 네. 하지만 이 반등세가 2007년 미국발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 소프라임. 2008년도에 소위 말해서 다 알고 계시는 리만 사태, 리만 사태. 이런 걸로 해서 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네.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상당히 경기가 다시 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14년 정도가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던 시기고요. 아, 2015년도가 그 당시에 코로나 전조 증상이었던 메르스 사태 메르스. 이런 걸 네네네. 거고, 2016년이 그 당시에 뭐 프랜차이즈 2016년이 김영란법이 아마 발효됐을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제가 사무실이 있는 요 선능력 일대도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하는 고급 일식집 이런 거 폐업 많이 했었고요. 네.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2017년 뭐 최저임금이 그 당시에 올라가는, 이제 임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2017, 18년도에 프랜차이즈 갑질 파동이 처음으로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는 뭐 땡땡 피자 사장님, 뭐 어디 뭐 두 마리 치킨 사장님이 네. 뭐 어디 강남의 어디 호텔에서 맞아요. 어땠다. 맞아요. 이런. 이 그래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가 야, 이건 정말 창업자들을 위한 천사표 모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거를 하나에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 노력 있어야 된다고 외쳤지만 글쎄요, 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예. 3년 불황이 왔죠. 3년. 야, 그래서 이제 깁니다. 코로나 3년이 끝나면 당연히 반등세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네. 오면서부터 아마 자영업 경기, 우리나라 지금 이 자영업 시장은 네. 와, 이건 정말 곡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요즘 상권에 가면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실 점포 너무나 많이 네.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1년이면 아마 신규 창업자가 한 100만 명, 네. 그다음에 폐업자가 한 80에서 90만 명 이 정도였던 시장인데 요즘 신규 창업자가 현저히 좀 줄어드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IMF 불황, 그다음에 금융위기 불황에 이어서 네. 또 다른 이건 새로운 버전의 불황이다. 그래서 신불황. 예, 그래서 저는 아. 신불황 시대다 이렇게 한번 명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신불황 시대에 그 개선이 가장 시급한 그 창업의 또 분야가 또 있나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 창업 시장의 문제점을 들자면 1시간을 얘기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이 창업 시장의 문제점은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정부 관계 쪽 일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자영업 관점에서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네. 9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는 창업자들이 그 당시에 명태 일기생들이 그때 나왔던 시기인데 네. 네. 그 당시에 명태 일기생들은 뭐 물론 명태하고 물론 상당 부분은 7, 80%는 재취업 시장으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만 네. 20, 30% 오신 분들도 이거 할 것 없으면 식당이나 하면 되지 네. 이랬던 시기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기에 명태 퇴직하신 분들이 할 것 없으면 식당이나 하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36만 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음식점 수가 70만 개예요. 2배가 늘었네요. 근데 90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통 3사라고 하는 네. 신세계, 롯데, 현대 네. 이 세 곳 중에 신세계가 그 당시 노원구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을 네, 그렇죠. 오픈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무려 500개까지 오픈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SSM 해서 SSM. 슈퍼마켓 이거 뭐 이마트 에브레이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생겼고 네, 네. 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형마트 아니고요 복합 쇼핑몰이에요 하면서 스타필드 지금 1, 2, 3, 4에서 7, 8개 오픈했고 그렇죠. 네. 롯데도 롯데몰 롯데몰. 그러면서 90년대는 그 당시에 홈쇼핑 이런 거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 홈쇼핑 채널이 17개. 와, 17개. 그렇죠. 그거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홈쇼핑 채널 주인 받습니까? 없죠. 다 맞습니다. 대기업, 대형자본이 하는 대기업.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사실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상대자 중에 하나가 아까 홈쇼핑 채널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이런 포탈에서 직접 영업하는 온라인 상인들만 해도 40만 명이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 이게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 그 쿠팡 뭐 쿠팡, 이런 예. 해서 이 온라인 40만 비즈니스가 명. 그 당시 전자상거래가 처음 열렸던 2000년 초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네. 대형마트는 있는 대로 많아졌고 홈쇼핑 채널까지 생겨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러네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업 플랜들이 했던 게 지금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시장에서는 신세계 정용준 회장이 지금 무슨 사업하나 정용준 회장이 왜 데블스토어라는 호프집을 하지? 야 이부진 회장이 야 왜 아띠제라는 카페를 하지? 맞아요. 정용진 회장이 이부진 회장이 현대 회장이 야 한화 김승현 회장의 자제분께서 야 최근에 미국의 3대 버거라고 하는 파이브가이스 데리고 왔어. 그러게요. 이런 대기업 회장들이 뭐 하는가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거. 와,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90년대는 수상공인 음. 입장에서는 그냥 성실히 열심히 착하게 네. 한눈 안 팔고 집 가게 다니면 어느 날 갑자기 돈 내 옆에 있었어요.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열심히 성실히 창업해도 장렬하게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시장의 근본적인 가장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군요. 하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당연히 나서서 그렇죠. 예, 대기업이 예, 이런 예. 골목 시장에 들어오지 않게끔 좀 그렇죠. 뭔가 법안을 만들고 맞아요. 브로킹을 해주는 이런 예. 장벽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사실은 지금 뭐 선거철입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제도로서 입안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사실은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소상공인들을 네. 입으로만 위한다는 사람 말고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치권에서 찾는 예를 저는 별로 못 봐서 늘 그냥 그때그때 소상공인 어렵다고 그러니까 얼마 이번에도 뭐 전기세 몇십만 원 주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단방책이 맞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이게 제가 창업시장 본 한 30여 년 예. 동안 거의 똑같은 지금 현상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저는 하다못해 지금 우리 김영호 대표님 계십니다만 전 창업시장 또 다른 문제점 중에 아니라 제가 90년대 일본 창업시장을 조사할 때는 네네. 일본의 기노구니야 쇼땡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늘 갔던 게 일본에서는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독립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고 네, 있었죠. 근데 그 독립 코너에 가면 항상 뭐 일본의 강담사 같은 출판사에서 그 당시에 일본의 모든 아이템에 대한 매뉴얼북 네. 뭐 슈퍼마켓 창업 매뉴얼, 네, 세타스 창업 매뉴얼. 매뉴얼 이런 그때 게 쫙 엄청 시리즈로 많았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즘도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나마 창업 시장에서 좀 낫다고 보여지는 분야는 창업 관련 컨텐츠 시장. 이 시장은 네.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디테일하게 집대성돼 있는 정리정돈 잘 돼 반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통계는 최근에 빅데이터 오픈되면서 통계는 많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네, 반면 이 창업 관련 컨텐츠 시장은 우리가 포탈만 본다고 해서 컨텐츠가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포탈의 상당 부분은 프랜차이즈 음. 본사에 영업하는 컨텐츠들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창업자를 위한 컨텐츠 시장이 아주 미약하다. 그럼 창업자를 위한 컨텐츠는 누가 개발해야 되는가? 누가 일단 해야 되죠? 우리나라 이를테면 언론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언론사에 창업 전문 기자가 없습니다. 와. 이거를 왜 없겠어요? 언론사도 장사해야 되니까 결국은 창업 쪽 기사 써봐야 동네 오래된 맛집 사장님이 언론사에 광고할 일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광고하는 사람은 프랜차이즈 본사밖에 없으니까 얄팍한 프랜차이즈 정보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고 한계가 있네요.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김영호 대표님 아까 19권 책 쓰셨다고 하신 거 정말 대단하신 거다. 그러니까 책을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장의 전문가로서 창업 시장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기획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이 전문가 집단이 해줘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도 아직도 사실은 많지 않고 창업책을 또 쓴다고 해도 많이 안 팔리니까 출판사들이 뭐 창업책을 있는 대로 기획할 리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백종원 사장 같은 이런 셀럽들이나 열심히 내서 좀 팔아볼까 이런 책만 많은 거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 창업을 공부하려고 해도 창업 관련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가 현저하게 많지 않다. 이거 정말 지금 문제죠. 국가적으로 창업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창업진흥원도 생기고 맞아요. 창업에 관련된 그 국가기관들도 뭐 지방자치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컨텐츠는 없다. 컨텐츠가 얄팍한 컨텐츠밖에 없다. 심도 있는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자인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경련, 경총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고 밑에 뒤에서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협의회 막 이런 게 있죠. 맞아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단체가 있죠.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하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어디에서 하느냐? 제가 책에도 썼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소기업 연구원에 가면 그때 제가 확인하기로 5분, 6분 정도의 연구원이 소상공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맨날 정부의 저 소상공인진흥공단 프로젝트 따는 거나 연구하고 있고, 도대체 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인프라조차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문제죠. 지금 그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지금 음, 열변을 토하실까 하는 음, 생각도 들면서요. 저도 뭐 유통 분야에 계속 있었지만, 그 중소, 그러니까 대기업 유통 말고 예, 중소기업의 유통을 위한 그런 전문 음, 그 연구기관이 그렇죠. 저도 잘 못 찾았어요. 그냥 특히 소기업, 예, 자영업 예. 쪽은 없어요. 거의. 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꼭 뭐, 이게 연구기관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예, 예. 아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홍콩, 대만에만 가더라도, 야, 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대기업 쪽과 소상공인의 구분은 돼 있거든요, 시장을. 아, 네, 이건 대기업, 우리나라도 뭐, 이런 대기업들이 피해야 될 업종 이걸 정하긴 네네,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에 가면 모든 로드샵과 전통시장이 로드샵은 상점가라는 테마로 다 지붕도 있고 이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에 지금 1408개 전통시장에 지붕 덮는 사업이 이제 최근에 아마 해서 거의, 지금 전체 한 70% 정도 아, 덮여졌어요. 그 십몇 년 근데 걸렸어요. 지금 이 로드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 가보면 1층 점포는 후퇴돼 있단 말이에요. 대만 같은 데도 보면 1층은 후퇴돼 있어요. 이건 건축법을 손봐야 될 일인데 1층이 뒤로 후퇴돼 있다는 것은 위에가 캐노피가 캐노피가 다 있어서 있어요. 예. 비가 와도 비를 맞지 맞습니다. 않는단 예, 예, 말이에요. 예. 이게. 기후 영향을 근데 덜 받아요. 우리나라는 예. 이 소위 말했던 시행사, 시공사, 건설업체 손을 들어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무조건 용적률 용적률 높여가지고 주로 그냥 상가 분양마에서 많이 벌도록 그러다 보니까 맨날 로드샵은 비 힘들어요. 맞고 비 맞고 이러니까 날씨 햇빛, 안 좋으면 비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런 근본적인 창업자를 위한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다. 그러니까 아, 뭘 하나 그 입안하려면 음. 종합적인 다각적인 각도에서 이걸 예, 예. 시행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그렇죠. 일부 계층에 이제 치중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는 좀 맨날 저는 아까 그렇게 유통업체가 다 가져갔는데 요즘 정부에서 다시 상권을 살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다 아니 요즘 새벽 2시 45분에도 쿠팡에서 열심히 사고 있고 홈쇼핑에서 열심히 사고 있고 다 이러는데 난데없이 또 상권을 살리자고 야 이러는 게 이건 너무 억지 춘향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나 특히 국회에 계시는 이런 정책 위반하는 곳에서 근본적인 처방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저 이게 상당히 안타깝죠.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음, 이쪽 분야를 너무 음. 몰라도 너무 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르면 게 현장에 아닌가요? 내려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안 않고, 내려오죠.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죠. 일을 별로 어. 안 하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도 저는 들고요. 맨날 그 옛날 뭐 제가 역대 정권들 제가 쭉 보면 여차하면 전화해서 뭐 내일 들어오시겠어요? 이러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네. 정책 위반자들 그다음에 고관대작분들이 현장 깊숙이 들어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자기들 필요의 욕구에 의해서만 들으니까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게 저는 가장 크다. 네. 이게. 이제 일부 제 정리 정도 하면 지금 그 대한민국의 창업 시장은 그야말로 잔뜩 흐림, 거기에다 지금 비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